네, 5월 31일 금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2000선은 코스피가 넘기면서 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200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종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네. 2011선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외국내 매수세는 유지가 됐지만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 변수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윤기 연구원. 외국인들이 4회째 집중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탄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일단 2000선 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에 좀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2001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모습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집을 나갔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세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입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성우하이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면서 장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서 성우하이텍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맞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종목별로 압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시장은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우하이텍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관련주인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MS오소텍 13% 하락, 동국실업 10%, 화신 8% 등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본 엔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에는 103엔을 찍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또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이제 업종별 지수를 놓고 본다면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바로 통신업종이었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바로 통신업종입니다. 그만큼 각 업종별로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꾀하는 그런 업종으로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전력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처리 문제 관련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서 유틸리티 업종이 굉장히 약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도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운수창고, 건설, 서비스 화학 같은 이런 그동안 낙폭이 강했던 업종들 위주로 오늘은 단기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이 일단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워낙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성우하이텍이 5%, 6%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렇듯 이제 접근을 할 때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고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당일은 3포인트 하락을 해서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10포인트에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거래소 시장과는 오늘 전혀 상반된 느낌이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성우하이텍이 하한가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코스닥 시장의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동향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후장을 기로 해가지고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 파란불 들어왔었는데요. 그다음에 다행인 부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연기금이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도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이런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을 많이 한 업종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통신 서비스 업종이었었는데요. 종목 특징적으로 본다면 SK 브로드밴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성우하이텍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실적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그 의문점들이 같이 퍼지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됐는데, 반면에 SM을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그전 기존의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또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이 두 종목만 놓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끌고 온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마감 시황 들어봤습니다. 이제 수급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함께 사면서 시장에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과 기관은 매매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수급 현황은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가장 핫 이슈였던 부분이 바로 뱅가드 펀드였는데요. 뱅가드 펀드가 이제 서서히 청산이 완료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또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29일부터 외국인이 3,800억 정도 매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외국인과는 반대 포지션을 취했던 기관마저도 오늘은 소폭 매수가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투신권은 2,000 부근의 어떤 저항대로 작용이 하면서 투신권은 오늘도 역시 280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투신권에서 이제 빨리 얼만큼 매수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나가 있었던 외국인이 조금씩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한 번은 점쳐볼 수 있는 좋은 시그널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 현황으로 한번 놓고 보신다면 오늘 가장 많이 그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코스피와 이제 화학업종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형주와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가릴 것 없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10일 연속 한번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놓고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모비스, 기아차, 신한지주, 대림산업, 현대차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낙폭이 과대된 그런 업종으로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좀 긍정적으로 윗방향으로 설정하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좀 본다 치고 기관의 오늘 매도 물량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투신에서 벌써 250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장 수급 어떻게 코스닥에서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2일 연속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중심이었던 수급을 좀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600억에 가까운 580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2시를 좀 넘어가면서부터 코스닥 시장의 버팀목의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를 따져본다면 막판에는 거의 50억 원을 순매수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월부터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 왔었는데 그 안에서는 수급적인 매수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던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5월 중순, 그러니까 5월 9일과 10일 이틀 양일간 매도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틀 양일 연속 매도가 나온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계산상으로는 수급이 어느 정도 추세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선에서 2일 정도로 매도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앞으로 지난번에 5월 9일과 10일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그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약 4일 동안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낙폭은 한 2.6% 정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최대 낙폭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3일 동안 한 2% 넘는 낙폭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낙폭도 되었다라는 점, 하락을 했었다라는 점이 충분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판에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를 마감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전략 다음 주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현물 동시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 선물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고윤기 연구원께서 코스피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코스피는 또다시 2,000포인트 위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2,000포인트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수준에서 횡보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로 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움츠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의 어떤 그 선진 시장의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2,000포인트를 넘고 2,100포인트로 바로 가기보다는 잠시 우크렸다가 다시 위로 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화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었던 자동차 업종, 아직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투자 수익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 씩씩하게 전략을 저희가 세울 수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좀 다르죠. 변수원 연구원께서 코스닥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변곡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이틀 연속까지 나왔었다는 점은 일단은 오늘의 변곡점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기 지지라인인 수준인 한 571선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히 지지를 하고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에 이틀 연속이 넘는 매도세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 2일 연속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 하락치와 오늘의 지금까지 이번에 3일 동안의 하락치가 비슷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선의 바닥을 확인했었다라고는 뭐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가 됐을 때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 변수원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